시작합니다.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자,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행동은 이게 이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교과서마다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대 교수님들이 쓰신 책이 있고, 의과대 교수님 쓰신 책이 있고, 그다음에 간호대 의대가 아니고 보건 관련 대학에 있는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건강 관련 행동, 이 의과대학 교과서에는 건강 관련 행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태라고 하니까 약간 듣기가 그렇다 해서 이걸 뭐 사람이 동물도 아닌데 행태가 뭐냐. 그래서 행태보다는 뭐 행동으로 하자는 분이 있고, 뭐 행동으로 하자니까 뭐안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믿음이나 신념이나 이런 건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행동이라 하느냐. 그래서 행위라고 하자는 분도 있고 해서 교과서마다 어떤 데는 행동, 어떤 데는 행태, 어떤 때는 행위인데 영어로는 behavior 한 글자. 그래서 책마다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의과대학 교과서에 나온 이게 그 요즘 좀 표준화돼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개정이 잘 됐고 페이지가 한 15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책도 9만 원이나 나왔고.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행위는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된 개인의 여러 가지 특징, 속성을 다 지칭하는 말이에요. 신념, 기대, 동기, 가치, 인시, 성격,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습관 등을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보통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뒤에 나오지만 칼코업이라는 사람이 이제 분류를 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질병을 예방하고 찾아내기 위한 행동은 보통 health behavior라고 부르고, 뭔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책을 찾기 위한 행위는 질병 행태라고 하는데, 원래 영어 원문은 illness behavior니까 질병은 아니고, 그렇다고 질환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는 이걸 병감 행동이라고도 해요. 뭐 병과 관련된 뭐 느낌이 있을 때 다 좀 어울리지는 않죠. 어쨌든 영어로 illness behavior가 있고, 완전히 진단받은 이제 그 질병이 있을 때 sick role, 완전히 아픈 사람의 역할을 하는 환자 역할 행태, 스스로 환자임을 인정하고 진단을 받았을 때 보이는 행동은 이렇게 환자 역할 행태라고 해서 이 세 개를 묶어서 건강과 관련된 행태라고 한다. 뭐 예전에는 이렇게 분류한 적도 있었나 봅니다. 예방적 건강 행태와 뭐 방어적 건강 행태가 있어서 뭐 전자에는 뭐 그냥 여러분 못 들은 척 하세요. 이거 너무 뭐 많은 걸 알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분류는 이제 좀 자기적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건강은 뭐 옛날에는 병만 없으면 건강하다고 했죠. 뭐 의학적 관점에 기계 고장만 안 나면은 뭐 됐지. 뭐 아프거나 뭐 건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1948년에 WHO가 생길 때 이제 새로 건강의 정의가 들어갔죠. 1938년 술포나마이드 항생제가 발견되고 48년에 페니실린이 나오고, 또 이제 50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백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뭐 WHO가 생겨나게 된 거는 이제 세계대전 때문이죠.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48년도에 핵폭탄이 뭐 터지면서 야 이러다가 다 죽겠다. 스페인 독감, 세계대전 때 스페인 독감 3.1 만세운동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런 게 한 번 더 오면 다 죽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유엔과 같이 만들어진 거죠. 유엔.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지고 최초로 군인을 파병한 나라가 6.25 전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왔었고, 그래서 WHO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질병이나 손상만 없는 게 건강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이다 해서 정신적, 사회적 영역까지 확대를 했고, 영어로는 이제 이게 complete physical, mental, social well-being이라서 단순하게 disease나 infirmity는 form 하면은 FILM은 튼튼한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뭐 fit 하면은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fit, form, 뭐 fitness, 튼튼한. 근데 infirm이니까 튼튼하지 못한, 이것도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다른데, 여기는 이제 손상이라고 번역했다, 그죠? 손상, 질병이나 손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잘 지내는 상태인데 사회적 영역까지 확대를 하고 웰빙이란 용어를 써서 거의 삶의 질과 동일한 개념으로 건강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이제 건강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의 정의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정신적 건강. 옛날에 뭐 정신적 건강은 병이 아닌 정신과 다니는 걸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죠. 또 뭐 사회적 웰빙까지 건강에 꼭 넣어야 되느냐 알고 봤더니 사람이 사회적으로 협동을 잘하고 협력을 잘하는 것도 건강으로 보는 게 맞구나 하는 게 48년도에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도 뭐 여러 가지 홀리스틱 컨셉이라고 뭐 중동, 회교 국가나 이런 데는 또 스피리추얼 웰빙 꼭 들어가죠.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당신 인생에서 미션이 뭐야? 할 일이 뭐야? 이런 게 있느냐를 주로 그 뭐 스피리추얼 종교적인 거는 조금 다른데 인생의 보람과 미션이 있느냐? 저 같으면은 왜 이렇게 예방의학을 하느냐? 이게 제일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걸 사람들한테 제가 오늘 뭐 페이스북에도 그랬었습니다만 의료법 2조에 보면은 의사의 사명은 의료와 보건지도의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한다. 그 보건지도를 하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인데 보건지도를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나라도 해보자. 그래서 뭐 보건지도를 하다 보니까 보건교육 건강증진 학회장도 됐고 알코올과 건강행동 학회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신체활동 지도 같은 미국의 뭐 그 회사에 찾아가 가지고 일상운동도 배워오고 그런 걸 이제 스피리추얼 헬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요소가 여러 가지가 종합적인 개념을 홀리스틱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7월 달에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개념이 또 들어갔어요. 뭐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고 봐야 된다. 근데 그 국회의원께서 이런 바로 홀리스틱한 그분의 표현은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21세기에 이제 법은 2년이 지나면 발효가 되니까 앞으로는 또 건강의 개념이 신체적인, 정신적, 사회적인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종합적인 건강을 말할 것이다. 뭐 경제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죠. 자기 먹고 살 걸 벌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건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서적, 영적 개념을 포함해 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날 다차원적인 이 차원은 여러 가지로 확대될 수 있는데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르네 듀보 제가 예방의학을 하게 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신 한 두세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의 이름인데 이 책의 내용은 1960년대 벌써 여러분이 화요일 날 배웠던 그 우리 홍윤철 교수님의 질병의 종식 방안, 질병의 원인 8가지, 현대병 8가지 이런 걸 그때 벌써 이때 그분은 이제 미생물 학자였는데 아스클레피우스 같은 의학의 신만 숭상해가지고는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 히게이아는 위생의 신이에요. 위생이란 말은 사실은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생활 습관과 환경을 다 포괄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 하이진이란 말을 히게이아 히라버가 영어로는 하이진이고 하이진을 번역할 말을 찾다가 그 당시에는 위생이라고 번역을 했고 오늘날에는 보건이란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때 만들어낸 말이 뭐 사회라는 말도 그때 만들어냈고 병원 그게 왜 병의 집이냐 영어로는 하스피탈이잖아. 하스피탈 아주 정다운 곳이에요. 호텔, 하스피탈 정다운 곳인데 그걸 번역할 때 우리 나라 말로는 병원이라 해놓으니까 뭐 병이 있어야 가는 집인 것처럼 번역이 그래 된 거예요. 그때 생긴 말이 이제 위생을 보건이라고도 번역하고 병원이란 말도 생겨나고 사회란 말도 생겨나고 행복이란 말도 전에는 없었어요. 해피에 해당되는 말이 없어서 그래서 이 말이란 것은 뭐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이런 치료의학과 이런 예방의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의학의 신, 위생의 신 어쨌든 이 건강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 WHO에서 아주 공식화돼 버렸고 작년에는 제네바 웰빙 헌장이 또 나오고 그래서 건강의 개념은 계속 바뀌고 있다. 제가 제보고
출제위원 들어가야 문제를 한다 낸다면은 다차원적인 건강의 개념으로서 최근 WHO에서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건강증진총회에서 가장 최근에 천명한 개념은, 그러면 답은 제네바 헌장에서의 웰빙이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건강에 관해서 지난 100여 년간 개념을 알고 있는 거 아주 최신 문제가 되겠고, 그 학생의 역량을 탁 채워보는 그게 되겠죠. 제네바 웰빙.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걸 읽어보면은 오늘날 WHO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이제 다 드러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WHO가 만들어지면서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웰빙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웰빙을 형평 모두 다 같이 누리면서 지속 가능한,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자꾸 없는 것까지 끌어당겨 써서는 안 되겠다는 개념이고, 그게 1978년도에는 알마타에서 Health for All 또는 Primary Health Care라는 이름으로 선언이 됐고,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이런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30년 만에 알마아타가 이름이 아스타나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스타나 선언으로 재확인이 됐고, 2년 전에 유엔 총회에서는 이렇게 고위급 최고위층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선언을 했고, 2015년에는 이런 지속가능 목표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지구와 함께 번영을 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구를 너무 작게 하니까 기후가 지금 체온처럼 1.5도가 올라가 버려가, 만약 2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뭐 부산지방에 댕기열이 막 올라가고 말라리아 산발선에 오는 건 아무 일도 아니고, 작년에는 장마가 59일이나 와가지고 제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도 이제는 막 다 비옷 사고 물바지라고, 옛날에 그런 거 하면 뽀대가 없어진다고 안 했는데,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건강의 개념이 좀 확대되고 있다.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뭐 이런 사회경제 삶과 생계까지 혼란에 벌어졌는데, 지금 또 뭐 변이가 이스라엘에서 하나 생긴, 지금 현재 세계에서 변이가 생길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 나라일까요? 여러분 마이크 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코로나 변이가 생긴다면 어느 나라에서 생길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그럼 다른 질문. 지금 현재 세계에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는? 미라쌤, 하진쌤.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은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생긴 곳 어느 나라? 몰라? 이런, 한국이잖아, 한국. 변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입니까? RNA 바이러스입니까? 바이러스 유전자가 두 가닥이에요, 한 가닥이에요? 아니, 이거 뭐 이렇게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되겠어요? 예,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 한 가닥이라 가지고 변이가 안 생기면 이상한 거야. 안 생기면은. 이거 2m짜리를 그 DNA 세포마다 46쌍이 들어있는 걸 우리 창자 세포는 뭐 2, 3일에 한 번씩 머리카락은 뭐 일주일마다 머리카락이 탁 새로 나면서 계속 세포를 만들어내듯이 코로나 세포가 정식을 하는데, 변이가 안 생기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 정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무슨 변이가 언제 뒤따라올지.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육도 못 받고 생계가 혼란되고, 거기다가 희귀질병에 뭐 당뇨병 이런 것까지 전부 제대로 의료 체계가 가동이 안 되고, 보건소 조직도 딴 일도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이 건강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런 전 홀 오브 소사이티, 범사회적, 범정부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옛날처럼 병원에만 맡겨놓고 손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우리 웰빙 차트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죠. 자, 그 건강에 대해서 점점 그 생각이 넓어져 왔다면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6년도에 이런 정의를 내린 다음에, 이게 랄론드 레포트 내용이에요.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이었어요.
캐나다 사람들이 와 많이 죽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이 보건 의료 병원이 많고 적고는 별 영향이 없는 거야. 에스키모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병원이 있고 없고는 이제 좀 이렇게 사고가 난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무슨 뭐 영아 사망이나 그런 데랑 관계가 있는데 뭐 만성질환을 비롯해가 이런 거는 이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성질환은 생활 습관이 제일 관계가 있고 생활 환경, 도시 환경, 에스키모가 도시 환경에 오니까 이렇게 변하고 타고난 것도 관여를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이런 식으로 의료제도, 그리고 생활 습관, 환경과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컨디션, 타고난 인체의 그 여건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켰죠. 그게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는 타고난 여건의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컨디션까지 그 컨디션에는 뭐 먹는 거 생산이 되느냐, 교육을 받았느냐, 작업 환경이 위험하지 않느냐, 직장이 있느냐, 물과 위생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 서비스와 주거지. 이때보다도 오히려 보건의료 서비스의 위치가 조금 더 그래서 이게 이제 70년대 모형이에요. 80년대 이후로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이걸 이제 population health라고 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알고 봤더니 1등이 소득이더라. 돈이 없으니까 뭐 먹을 것도 못 사고 현대 생활에는. 그다음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적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더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는 말은 뭔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정받는 시의원, 봉급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 사람의 건강이 좋아지더라. 돈을 많이 받는데 또 멸시를 받고 막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또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더라 해서 소득과 사회적 지위, 고용, 교육,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어릴 때 제대로 성장 발달을 하고 그 다음이 이제 건강 생활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인의 건강 기술과 적응 능력, 코핑입니다. 코핑. 내가 악조건을 얼마나 코핑, 악조건을 헤쳐나갈 수 있는 코핑, COPE입니다. COPE. 악조건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 다음이 보건의료 서비스, 그 다음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그 다음이 바이올로지컬 유전학적 컨디션, 그 다음이 젠더 문화이더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돼. WHO에서 처음으로 2003년도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70년대는 이런 줄 알았는데 80년대 이후로 연구를 해보니까 뭔가 억수로 복잡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70년대 생각이었죠. 네 가지였는데 아니더라. 더 많은 것 같더라. 더 많은 것 같더라 해서 나중에 이런 그림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점점점 이렇게 70년대 또 오타와 원장에 나오는 건강한 환경과 정책, 좀 추상적인 건강과 환경 정책이었다가 점점 이렇게 생각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국가 정책으로 채택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타고난 유전적 조건의 환경과 생활 습관이 함께 해가지고 병이 생기는데 이 생기는 병을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돌봐주거나 하면은 좋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또 비용이 많이 올라가더라고 해서 이거는 미국의 국민건강 Healthy People이라고 해서 미국인을 위한 종합 건강 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오타와 한 장을 만들었던 그린이란 분은 여러분 이거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야, 그래서 이거를 이분이 이렇게 좀 더 잘 만드는 거죠. 어떻게 잘 만들었느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유전과 건강 생활 행동과 환경과 건강 네 가지가 중요하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어떤 역학적 행동이나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 그게 아까 이제 건강의 나중에 사회적 결정 요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강남 3구에 비해 가지고 건강 수명이 60대 초반밖에 안 된다. 강남구는 70대 중반이나 되는데 왜 그러냐 누가 물으면은 그건 아마도 영도의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알아봐야 될 거예요. 영도 사람들이 얼마나 소득은 얼마나 되고 교육은 제대로 받는지, 제대로 된 직장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뭔가 위험한 작업 환경에 처해지 있지는 않는지, 이웃 관계는 좋은 건지, 그런 것이 있고 난 뒤에 건강생활, 건강생활, 타고난 뭐 어릴 때부터 성장 발달을 못해가 뭐 키가 작은 건지, 환경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 돼가지고 모기가 많은 건지, 그래가지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약간 보건교육 생태적인 요인까지 있을 것이다. 자, 이거 여러분 목소리 중요합니다. 보건교육 생태적인 요인은 바꿀 수 없는 요인은 성향 요인이라고 하고요. 쉽게 바꿔줄 수 있는 거는 관화 요인이라고 하고요. 촉진 요인은 그 중간쯤 되는 건데,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요인, 이렇게 세 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그 지역의 정책이나 법규나 뭔가 보건의료와 행정 관련 조직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의 문제를 진단할 때는 사회적인 문제도 진단을 해야 되고, 역학적 진단도 해야 되고, 교육학적 진단도 해야 되고, 행정 정책적 진단도 해봐가지고, 아이고 영도구에는 보니까 뭐 보건소의 조직이 사람도 얼마 안 되고, 뭐 절주조련이 금년조련이 놈들 다 아는 것도 없고, 정책은 뭐 모바일 헬스 케어를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정책도 없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의 쉽게 바꿀 수 없는 신념이나 건강에 관한 이런 성향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뭔가 촉진을 할 수 있는 요인도 없고 강화 요인도 없는데, 건강생활도 16개 구군 중에서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탁월한 여건도 뭐 제주도 사람들도 있고 탈북민들도 있고 해가지고 탁월한 여건도 안 좋으니까 건강 수명이 낮았는데, 알고 봤더니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을 비롯해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의 자금 여건, 이웃 관계까지 안 좋더라. 그래서 이렇게 1, 2, 3, 4 종합적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된다. 5단계는 4단계에서 문제를 고쳐 나가고, 3단계는 그럼 대대적인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교육의 영향으로 해서 뭔가 사람들의 건강 행동이 변하고, 건강 환경이 변하고, 유전적인 요건에 대한 여러 가지 약을 준다든지, 그런 임팩트는 단기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결과는 아웃컴은 좀 긴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이라는 학자가 사실은 우리 오타와 현장을 만든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70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해서, 이거를 뭐 한글로는 건강 행태 진행 모형이라 하는데 영어로 많이 쓰죠. 여기서 프리디스포징, 미리, 디스포징 깔려 있는 성향을 프리디스포징, 그래서 P자를 땄고, reinforcing 상을 줄 수 있는, 지역 사회에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거기서 R을 땄고, enabling은 성향과는 달리 뭔가 노력을 하면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PRE를 따가지고, C는 construct 구성 요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이 construct고, 이 PRO는 이 세 개예요. policy, regulation, organization을 따가지고, policy, regulation, organization을 따서 PRE, PRO. 뭐 하여튼 이분은 나름대로 생각을 깊이 한 거죠. 어떻게 80년대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70년대에 뭐 의료 외에도 건강생활도 필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유전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네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이 프리시드부터 만들어냈어요. PRE 구성 요소도 만들어냈다가 나중에는 PRO 구성 요소를 만들어서 영도구의 건강 수명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8단계가 필요하다. 국가고시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1단계는 무엇인가? 답은 사회적 사정이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평가는 세 가지가 있다. 과정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가 있다. 그죠? 영향은 임팩트, 단기적인 뜻이 있고, 아웃컴은 좀 장기적인, 몇 년 지나야 되는 거. 임팩트는 바로 나타나는 거. 이거는 뭔가
과정에서 평가가 가능한 거에서 뭐 사실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한 걸 우리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 모형을 또 자주 쓰기도 하죠. 예, 밑에 있는 거는 똑같은 그림인데 컬러로 그렸어요. 이렇습니다. 왜 그림하고 왜 똑같 이게 오리지널이 오리지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예, 우리 뭐 이 어느 그림을 내놓든지 간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 프레임워크이라 해요. 이론적 틀 중에서 제일 초창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인류의 약간 하나의 유산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보고 영도구의 건강수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예, 8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8단계 이거 진단하는데 한 1년 걸리겠네요. 그리고 이걸 이제 수행을 하고 평가하는데도 한 3, 4년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만약에 8월 달에 누가 새로 출마를 하신다면은 공약을 하실 때 영도구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 4년짜리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종합 계획을 짜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죠. 만약에 이런 걸 안 배운 사람이라면은 뭐 건강 수명 그거 어떻게 해요? 뭐 타고난 걸 뭐 전문가답지 않은 대안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건강 행동 또는 뭐 보건 행동. 보건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이제 퍼블릭 헬스니까 퍼블릭 헬스는 약간 인구 집단 전체의 건강을 보통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건 행동이란 말도 쓰고 또 개인적 차원에서는 건강 관련 행태라고 했죠. Health related behavior. 그래서 Health related behavior는 Health behavior, Illness behavior, Sickroll behavior로 나누는데 번역에 따라서는 이 일리스가 조금 어울리지 않대서 병감 뭐 행동, 병감 행태, 병감 행위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70년대에 단순하게 그냥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좀 더 이렇게 잘게 쪼개 본 거죠. 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숨어 있는 것까지 다 비헤이비어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할 때 행태라고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태도를 강조하면 행태가 되고 행동은 움직임이 강조되고 그 두 개를 그냥 한글로는 그냥 행위라고 하자는 분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 행동, 다른 말로는 뭐 건강 행동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생활 양식이란 말도 되고 문화, 관습, 제도, 가족, 사회 여러 가지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거는 참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칼코업이란 분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각국 간에 비교도 하고 영도하고 뭐 강남 상구하고 비교도 하고 부산에 있는 서구 중구 영도구하고 강남 상구를 뭐 비교를 하고 그런 칼코업의 여러분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도 뭐 무수히 시험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행동을. 자, 예방행동 요거는 요즘 잘 쓰지 않는 용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방행동은 이거는 알아야 되겠다. 예방행동이란 말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헬스 1, 2, 시크로 이고 1차, 2차, 3차로 분류를 하긴 해요. 1차 예방이라고 하면은 건강 유지나 정진을 위한 일체 몸이 이미 건강한 사람이 하는 예방 행동은 1차 예방 행동이라고 하고 2차 예방 행동은 뭔가 이렇게 이상이 질병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은데 잠복해가 있을 때 하는 행동을 2차 예방이라고 불러요. 조기 발견, 조기 검사, 조기 치료. 3차 예방은 이미 질병이 발현됐을 때 장애를 최소화하고 중증화를 방지하고 재활 등을 하는. 그래서 1차 예방은 건강생활 또는 뭐 특수예방, 병이 없더라도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 옛날에는 뭐 무수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분류를 그러니까 1, 2, 3차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헬스 비헤이비어, 일리스 비헤이비어 또 시크럴 비헤이비어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한다. 자, 일리스 비헤이비어. 뭔가 증상이 있을 때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여러분 한번 뭐 들어만 두세요. 이거는 의과대학 교과서에 가져오는데 뭔가 이상이 나타났을 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뭐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뭐 아픈 사람 아니야? 자기가 환자가 된 것처럼 가정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단계가 있고, 여기서 딱 진단명을 받아가지고 고정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래가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단명을 받기 전에 여기서 막 닥터 쇼핑, 우리나라 이게 좀 심하죠. 막 뺑뺑이를 돌고 치료를 받는데도 막 퇴원을 안 하고 2차적 기등이라고, 산재 환자가 퇴원을 하면은 뭐 그 고된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땡땡이 치고 퇴원 안 하고 뭐 누부가 있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서는 아예 산재 환자를 안 받는 이유가, 한 번 들어오면 말도 안 듣고 나가도 안 하고, 전형적인 게 우리 지금 저 보험병원 같은데 그런 게 많죠. 내가 국가를 위해가 뭐 이렇게 병신이 됐는데 너가 내를 이래 대해서 되겠냐 하는,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한번 뭐 보기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보이는 행동도 이렇게 5단계를 나누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각국 따라 비교가 가능해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식적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존적 환자 역할을 요즘은 잘하지만은 뭐 이전에 7, 8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게,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약국이 거의 뭐 의료기관 역할처럼 자기가 알아서 약 사 먹고 뭐 자기가 알아서 민간요법 쓰고 하는 게 많다가, 오늘날은 이제 이게 건강보험이 우리 치료비가 워낙 싸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의존적 환자 역할을 그냥 see the doctor 하는 말이, 의사를 찾아가다는 말이 아주 국민들 사이에서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좀 깊은 사회적인 그런 문화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게 많다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네, 닥터 쇼핑이 많고, 2단계는 이제 이 레이 리퍼럴이라고 부릅니다. 레이. 전문가가 아닌 뭐 민간요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롤, 아주 일리스 비헤이비어도 단계를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완전히 환자가 됐을 때는 이제 의료 이용을 하는데, 이 의료 이용을 하는데도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이 의료 이용은 뭔가 이제 의료의 필요에 따라서, 이때 필요란 말은 전문가가 인정한 꼭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을 필요라고 했죠. 제가 본인이 느끼는 거는 욕구, 완트라고 했죠. 네. 본인은 못 느끼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 필요한 게 많죠. 무증상인데 고혈압을 비롯해 가지고, 완트는 필요가 없는데도 자기가 꼭 병원에 가고 싶어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의료를 이용하는데 가장 1차적인 거는 그거는 필요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인정한, 정말 이거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필요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런데 이 배우에는 그 사람의 아까 나왔죠. PRE 할 때 predisposing, enabling 했죠. 그래서 enabling은 보통은 건강보험 제도가 있느냐, 그 개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본인 부담금 돈이 있느냐, 또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낼 수가 있느냐, 이런 거고, 그러니까 enabling 팩터는 좀 쉽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predisposing 팩터는 쉽게 바꿀 수가 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연방처럼 아주 의료가 무료인 나라냐, 안 그러면은 뭐 미국처럼 민간보험 때문에 의료가 비싼 그런 구조냐, 안 그러면 노인이 아주 많은 곳이냐, 바꿀 수 없는, 그리고 그 사회의 문화, 해교권 문화처럼 여자들은 뭐 외출을 못하게 하고 운전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predisposing 팩트가 또 enabling 팩터에 영향을 미치고, 이 enabling 팩터가 이 니즈에 영향을 미쳐서 의료 이용을 좌우한다 하는 게, 이게 앤더슨 모형입니다. 이건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게 좀 있다. 아까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도 있고, 오늘 기시우 쌤아가 이걸 못 봐서 어쩌노. 아이고, 이거 혼자서 끙끙거리고 이거 그림 봐봤자 몰라. 혹시 기출문제 이거 나와 있어도 혼자 끙끙거리는 거 몰라요. 그리고 참, 하여튼 걱정되네. 이거 교과서 자기가 100번 읽어도 잘 몰라요. 오늘 오신 세 사람은 정말 큰 거 건져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 또 쉽게 설명하는 교수가 있다는 것도 참. 우리 교수들 중에도 보면 이거 설명을 잘 못해요. 네, 지 자랑은 아니고.
자, 환자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좀 미국적 배경입니다. 이 파슨이라는 사람은 유명합니다. 의료 사회학을 만드신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의료의 사회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한글로도 번역된 책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시크롤 공식적인 전문가한테 자기가 환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학교 안 가도 되고 직장에 안 가도 되고 자기 책임은 없어요. 그리고 입원해 가는 동안은 아무도 안 뭐라 해요. 그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권리는 못 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병 수당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이제 못 보게 되고 그 대신에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지 땡땡이를 치면 안 된다. 그래서 환자 역할 행동은 앤더슨의 모형도 있지만은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네 가지의 또 특성을 지니게 된다. 요즘은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약간 흘러갔다 그죠? 50대, 60대, 70년대의 의료 사회학 이론으로서 오늘날에도 뭐 산재 환자들한테는 이게 아주 적용이 되죠. 산재 환자들은 회사에 안 가도 되고 거기다가 자기 봉급의 70%도 나오는데 대신에 30%는 포기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외출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학교에 안 가더라도 진단서를 딱 내고 안 가면은 그래서 이게 시크롤 비헤이비어에는 이렇게 약간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전제된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회의 한 사회의 소시에탈 집단적인 건강 행동도 있을 수 있다. 해결권에서는 여자들이 외출이 안 되니까 비만의 문제가 참 심각하죠. 그 문화를 어떻게 할 수,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야, 유교 문화에서 여자들은 뭐 보자기를 쓰고 다녀야 되고 가마를 쓰고 다녀야 되고 어디 여자가 함부로 뭐 다리를 번쩍번쩍 들면서 뭐 발레 수업을 하고 이화여대가 처음 생기거나 뭐 여학교가 생겼을 때 체육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알코올에 좀 너무 알코올을 술 취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범죄를 저지르면 뭐 형을 깎아주니까 우리나라는 알코올에 대해서 관대하기도 하고 약을 지나치게 좋아하죠. 우리나라에서 의료 비중에서 약품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오늘날은 뭐 조금 아니지만은 그린벨트 뭐 풀어주고 있고 또 음식도 뭐 한의학의 영향으로 너무 지나치게 건강을 음식에 의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 보건교육사가 한국인의 생활습관. 우리 기술쌤이 걱정되네. 우리 명주쌤이 꼭 동영상을 하나 전해주든지 막. 오늘 같은 날 오늘 못 자노 이거.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이거. 이거 모르고 알았습니다. 알겠죠? 예. 자, 남성 회원율이 70년대는 우리나라가 80%였어요. 80%. 전부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3절이 뭐냐니까.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여. 군대 갔다 온 남자가 담배를 안 피우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 왜? 군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낙이 담배였어요. 6.25 때부터 막 시체가 널브러지고 반찬도 없고 뭐 가정도 없고 집도 없고 이불도 없는데 뭐를 줄 거 있어. 그래서 담배를 이제 군에서 거의 80년대까지 공짜로 준 거야. 그러니까 남성 흡연율 80%된 게 당연하지. 거기에 절반으로 50% 밑으로 내려오는데 70년, 80년, 90년, 2000년, 40년 걸렸네. 2000년대 들어왔어야 절반으로 내려왔고 지금은 30%대로 내려왔는데 여자는 뭐 그럭저럭 주로 이제 여대생들이다 그죠? 여대생이나 용업소 종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비스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조금 줄어들 기미가 없다 그죠? 폭음은 월 1회 이상 한 번에 술자리에서 7잔, 5잔 이게 폭음이고요. 고위험 음주는 일주일에 한 번에 술자리에서 7잔, 5잔을 2번 이상 마시는 거 약간 다릅니다. 자, 여기서 폭음률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폭음률이 거의 잘 안 내려간다 그죠? 일단 한번 묻다면은 막 7잔 소주 한 병이나 그냥 기본으로 하는 게 뭐 약간 당년시대다가 그래도 이제 50% 내려오는 게 어디고 그죠? 전에는 한번 묻다면 소주 한 병이거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50%인데 조금 그래도 내려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자들이다 여자들 요새 그죠? 도시 뭐 술꾼 여자들 했었고 여러분 봤습니까? 도시 술꾼 여자들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텔레비 본 사람 아무도 안 봤구나. 야, 여러분은 유흥하고는 좀 거리가 멀구나. 거기 보면은 아주 정말 공감이 많이 갑니다. 미혼에 뭐 그러니까 원룸에 월세에 뭐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술을 통해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긴장도 풀고 본인을 위한 뭐 보상도 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뭐 포도주든 뭐든 뭐 여러 가지를 즐기게 되는 근데 보시다시피 여성음주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한 4분지 1이 넘었다 그죠? 폭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건강에 한 잔의 음주도 바람 작용이 있죠. 그죠? 조금이라도 바람이 있고 소량의 음주도 인지기능에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게 폭음이 아니더라도 알코올 자체가 해롭지만은 폭음은 대한민국에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남자는 좀 좋아지는데 여자는 문제가 있다 그죠. 아침도 뭐 조금 챙기 묻는 것 같은데 한 3분의 1 정도는 아침을 건너뛰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식생활은 문화마다 너무나 달라가지고 이걸 정형화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보통은 아침을 거른다는 말은 조금 이게 규칙적인 식사는 안 되고 다이어트가 문제가 있고 폭식을 하기도 쉽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보는데 한 3분의 1이 그런 것 같고 유산소 일주일에 150분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 75분을 하는 사람은 남자 걷기를 포함해 해도 절반 4, 50%밖에 안 되고 청소년은 이게 하루 1시간인데 기준이 거의 10%밖에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에 학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학까지 포함해가지고 성인은 그나마도 이렇게 좀 출퇴근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중고등학생이 정말 문제지요. 자, 그다음에 먹는 양을 보더라도 몇 가지가 문제가 있죠. 이게 권장 섭취량을 못 채우는 게 보면은 비타민, 권장 섭취량, 칼륨도 좀 모자라고 그래서 성분으로 보더라도 특히 칼륨, 비타민 A, C 물론 뭐 종합 비타민 먹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식품으로 먹는 거하고 그죠? 좀 다르죠. 우리 설탕 먹는 거하고 고가당 옥수수 시럽을 먹는 거하고 요즘에 왔어야 그게 얼마나 해로운지가 밝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만율이 그죠? 동그라미다 그죠? 동그라미가 남자는 한 30 중반인데 벌써 40대 중반까지 올라갔다 그죠? 여자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30%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당뇨병이 고콜레스테롤 혈증하고 남자가 비만과 함께 다 올라간다 그죠? 혈압이 이거야 30세 이상 남자의 거의 한 28% 3분의 1이다 그죠? 그리고 고지혈증 요즘 이름은 이상지혈증인데 한 20%이고 당뇨도 그림을 보니까 그죠? 꽃표가 슬슬슬슬슬슬슬슬 올라가서 10%를 넘었다 그죠? 여자는 뭐 약간 유지가 되고 있고 당뇨도 유지가 되고 여자도 그런데 이상지혈증은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식생활이 자연식품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게 안 올라가면 좀 이상하겠죠. 뭐 라면만 해도 뭐 그렇고 우리 케이크를 비롯해 가지고 가공식품이 많으니까 여자는 혈압도 좀 유지가 되고 혈압은 여자는 그래도 뭐 그래도 이거를 인구당으로 치면은 우리가 그때 화요일 날 질병관리학에 보니까 전 인구의 절반이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늘 보니까 별거 아닌데 우리 뭐 팬데믹에 비교해 보면 이것도 그냥 팬데믹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대로 놔두면은 결국은 아까 영도처럼 60대 초중반에 만성질환이 오게 되니까 건강수명이 짧아지게 되는 거고 최대한 이걸 늦춰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건강 수명하고 평균 수명하고 격차가 저기 강남 쪽은 거의 한 10년이에요. 한 10년 가까이 병을 앓다가 가는 거고 영도구로 치면 한 15년, 20년은 뭐 병치레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병치레라는 게 팬데믹 같은 감염병도 있지만은 이 만성질환인데 만성질환은 결국은 이 건강 행태를 바꿔야 되니까 자기의 식생활하고 뭐 이렇게 신체 활동량, 흡연, 금주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뭐 병원에서 어떻게 해주겠냐.
그래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것은 뭐 이렇게 이런 걸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이제 모형을 개인적 차원의 모형. 벌써 우리가 뭐 여러분 몇 번 들었겠지만 범위론 모형. 사람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 시도적인 사람, 실천 중인 사람, 습관이 되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만 하더라도 이런 모형이 없을 때에 비해가 이런 모형이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면 훨씬 효율이 올라가요. 대표적인 게 금연 클리닉이 성공률이 7번 방문을 하니까 6개월 금연 성공률이 40%로 올라간다. 혼자 내 비난 오면은 10%도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간 이론도 있습니다. 사회인지 이론. 사회인지 이론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자신감도 키워줘야 되고, 그럼 자신감을 키워줘야 되니까 자기도 해봐야 되지만 남이 하는 걸 봐야 돼. 그러면서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전문가의 설득도 듣고 하면서 자신감을 키워주는 이 다른 사람이 중요해. 다른 사람이 청소년 금점이라든지 뭐 젊은 여성들이나 20대의 성과 관련된 뭐 피임 행동을 비롯해서 자기도 중요하지만은 어린이 비만은 또 엄마나 가족의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런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조직의 문화가 있죠. 그 조직이 그 회사가 그 지역이 회교, 국가, 지역 사회의 영향도 있고 이거는 보통 이제 학교, 직장, 마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건강 상태가 건강 행동 때문에 변한다지만은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모형을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이론이 없이 접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앞에서 여러분 봤던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만 있어도 지역사회 전체에 접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개인적 접근을 할 때는 범위론 모형 하나만 있어도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천지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흡연, 폭음 뭐 이런 걸 이론이 중요하고 사회 생태적 관점은 이런 개인과 개인 간 그룹, 제도, 지역사회를 동심은 5개로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5개. 이거는 여러분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또 국가고시에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을 바꾸는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게 범위론 모형이에요. 범위론 모형. 우리 명주쌤이 이번 학기에 논문을 쓰시게 됐지만 단계와 5단계와 10개 과정과 자기 효능감과 디시저널 밸런스 장단점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론. 그러고 보니까 우리 화진쌤하고 우리 미라쌤도 대조군이 될 수 있겠네. 명주쌤. 그 최인진 그 총대뿐만 아니라 이분들한테 대조군으로 요청을 드려도 되겠다. 그죠? 만난 김에. 아니 이걸 말로만 들으면 아냐고. 범위론 모형이 8쪽에 걸쳐가지고 한번 자기가 체크해 보면은 범위론 모형이 무엇이다. 내가 설명할 필요가 단 한 개도 없어. 첫째 페이지에서 내가 어느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그 다음에 내가 과정으로는 머릿속 과정이냐 행동 과정이냐. 머릿속 과정은 단순한 지식이냐 감정까지 변해느냐. 자기나 환경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서 결심을 하느냐. 그 다음에 행동 과정에서는 악조건에 대한 내가 반대 행동을 취하느냐, 이웃에게 도움을 전하느냐, 내한테 보상을 주느냐,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느냐. 말로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자기 효능감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리고 장단점 균형 시소가 기울어지는 거. 그게 범위론 모형이에요. 내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명주쌤이 주는 범위론 모형 설문지 한 번만 딱 해보면 이거요. 범위론 모형 이 시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 100점이야, 다 100점. 왜? 뒤에 나오지만 원추의 모형에서 듣기만 하는 게 기억력에 제일 도움이 안 돼. 해보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나요. 자, 범위론 모형, 그다음에 건강신념 모형은 좀 이따 나옵니다. 얼마나 이거를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림으로 또 설명합니다. 계획적 행동 이론도 설명합니다. 개인간 차원 이론은 동기면담.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많이 하는 거죠. 동기면담은 뭐 쉽게 설명하면은 지시하지를 않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는 인터뷰예요. 그 사람이 뭐 반항을 하면은 반항과 함께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아이고 힘들었겠군요. 그래. 네네네네. 병원에 올 때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럼 제가 운동 한번 해볼까요? 변화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심리학과 졸업생은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알코올 상담센터, 무슨 뭐 저기 뭐 복지관 이런 데 가면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동계화 면담.
정신과 전문의도 사실 이걸로 먹고 산다고 볼 수 있겠네요. 모티베이셔널 인터뷰. 책만 해도 이게 단행본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은영이 될 수 있다. 농담이 아닙니다. 와, 제가 살면서 동기와 면담의 고수 중에 한 사람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저한테 지시를 하지 않아요. 뭐 하고 싶다 말도 안 해요. 은근히 뭐 약간 지나가는 말로 슬쩍 하네. 내가 이제 요새 눈치가 발달해가지고 그게 해달라는 뜻이구나 하는 걸 5년 10년이 지나면서 알았는데, 스스로 변화하도록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도록 저항과 함께 구르면서 그 사람에게 변화의 말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회인지이론은 그 사람의 인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또래, 환경, 사회적 환경까지를 고려하는 이론이다. 이 사람이 사회인지를 줄여서 SCT라고 부르고, 이거는 MI라고 불러요. 이거는 TPB라고 불러요. 이거는 HBM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TT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빠졌는데 TPB가 나오기 전에 그 앞에 게 TRB가 있어요. 합리적 행동 이론이 있었어요. 합리적 행동 이론에 자기 효능감이 들어간 게 계획된 행동 이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집단 차원의 혁신의 확산 모형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S자 곡선으로 돼가지고 뒤에 다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제일 얼리 어댑터를 누구를 뭐 홍보대사로 쓸 거냐. 그래가지고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마지막에 끝까지 안 변한 사람, 이렇게 4개의 계층으로 나눠가지고 퍼센트를 계산하고 홍보를 할 때 이렇게 층을 나누는 거고, 의사소통 이론은 여러분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금요일 수업 중에 보건의사소통, 헬스 커뮤니케이션하는 상당히 독립 과목이 따로 있죠. 자, 그래서 모형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 이 사회 생태적 이론은 동심은 5개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빙산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 개인 이론, 개인 간 이론, 뭐 집단 이론, 지역사회 이론. 그래서 이 5가지를 동심원으로 표현하면 한가운데 개인, 그 다음에 개인 간, 집단, 지역사회. 한가운데 있는 개인을 동심원 5개가 꽉 압박을 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람이 변하기 쉬운 거예요. 자기 혼자만 결심하는 것보다는 가족, 친구가 같이 해주는 거하고 직장까지 가세를 하고 지역사회가 가세를 해가지고 담배를 안 끊을 수 없게끔 하는 거, 술을 안 끊을 수 없게끔 하는 거, 운동을 안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것을 사회생태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체제 시간 조금 일찍 끝내네. 오늘 내가 이제 대학원의학과 논문 지도를 토요일 오겠다는 걸 내일 우리 집사람하고 저형하고 생일이 돼가지고 10명 가까이 약속을 바꾸다 보니까 대학원생이 오기로 해가지고 9시쯤. 그래서 제가 오늘 진도를 조금 말을 빨리 했습니다. 자, 일단 첫째 시간은 이걸로 끝을 내고 C는 제가 잠시 한번 종료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자꾸 그 동영상 변환이 안 돼가 종료를 했다가 제가 언제 들어오냐 하니까 25분이네요. 35분이니까 핸드폰 시계로 26분이네. 핸드폰 시계로 이게 바뀌는데 명주쌤 한 10분 걸리죠? 한 10분 걸리는가? 동영상 전환이 제가 26분이니까 35분에 들어올게요. 35분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억수로 골 때립니다. 저 누굽니까? 우리 기시오 쌤도 있으면 돌아야 되는데 오늘 빠져가지고 이거 얼마나 손해보는 거 모르겠다. 35분에 뵙겠습니다. 회의 나가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종료해가지고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 이걸 해봐야 돼. 회의 나가기를 하니까 자꾸 에러가 생기는 것 같아. 나가기를 하면 누구를 자꾸 지정을 하라는데 종료